월요일 김병기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언론이 절대 보도 안 하는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10일 공청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병기의 운명을 좌우할 인물은 누구인가? 바로 내란 특검의 후보였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건은 범죄라며 강력한 징계가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 저는 제명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유는 국민들께 국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최근 역주행하고 있는 국힘과 민주진영이 다른 점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병인데 사회가 앓는 병 같은 건데 이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수술 한번 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 암이나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몸속에서 제발.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 어떤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암 같은 거예요. 아직 인류가 이 암을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의 기본 생리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암 환자는 각각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표준적인 처방이 어려운 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거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제 오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상피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쪽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나간 그 상피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외부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선이에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병을 투입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을 계속합니다. 세포 분열을 할 때 일정한 확률로 복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 하면 한 사람의 몸이 하나의 우주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 안에서 뭐 10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그 때가 되면 시계가 꺼져서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근데 얘 안 죽는 거야. 우리 진짜 유기체 몸속에 암세포라는 거는 다른 정상세포들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어. 목표가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 난리치는 딱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네. 이게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암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투여해서 특정한 암세포를 죽이는 요법이라든가 또는 뭐 방사선 동위원소나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발견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몸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암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얘기할 때 뭐 위암으로 시작됐는데 다 퍼졌습니다. 퍼진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암세포가 자라난 거거든요. 한 곳에 수술을 했는데 다른 것들이 골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누는데 암을 그 스테이지 3B 그러니까 3단계의 B 후반부 그때부터를 암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가 캔서입니다. 그 앞에는 종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 3B가 뭐가 다르냐 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암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박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 성장,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하고 젊다고 아주 훌륭하고 이게 아니더라 이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잖아요. 그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칸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래요. 이게 아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다면 세상이 엉망될까? 이러면 그런 일을 회피하게 된대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대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래요.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인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문명권에서 서로 교류가 없이 거의 비슷한 도덕률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모두 그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제 오류야. 안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요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세포거든요. 결국 지들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살려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가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지만 동시에 내가 뭐 소속해 있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훌륭할 때 나의 삶도 훌륭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모두가 나처럼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막 하는 자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암세포예요.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딱 이거예요. 이제 어떤 암세포의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진 애를 잡아먹으라고 항암제를 들여보내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걸 싹 감추고 정상 세포인 것처럼 숨어요. 네,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데이터로 보고 드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 상승, 민주당 지지율 5% 상승. 이게 왜 기적 같은 수치냐? 지난 한 달을 복귀해 봅시다. 언론이 민주당을 향해 그야말로 1.4를 퍼부었습니다. 통일교, 김병기, 강선우, 이해운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 부패했다, 인사 망했다고 융단 폭격을 가했죠. 보통 이 정도 얻어맞으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눈에는 저런 의혹들이 노이즈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딱 두 개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불안 해소했어? 주식시장 날아가서 내 계좌 빨간불 들어왔어? 내 삶을 좋게 만들고 있느냐?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누가 공천 헌금을 전내 만회하는 여의도 사투리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정작 지지자들은 방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필살기도 뚫지 못한 이재명 정부의 방탄 유리를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망치로 깨부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김병기, 강선우 논란 생각보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끼리 하바리 유튜버에 휘둘려 친명이니 뭐니 하면서 그 흘러간 물을 퍼올려서 흙탕물을 만듭니까? 제발 정청래라는 안경을 벗고 국민의 삶이라는 망원경으로 세상을 좀 넓게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해당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